실습 9-4 새로운 묶음 코드 생성하기 실습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실습 9-4는요 묶음 코드를 만드는 건데요. 조건을 스텝 01처럼 보기 전에 먼저 이걸 좀 설명드릴게요. 묶음 코드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의 사용자 코드를 약으로 하나 만들어 놓는 건데요. 우리 외래진료실 파트에서 증상이나 처방이나 질병 분류기호, 검사, 약제 뭐 이런 것들을 하나의 코드로 묶어서 코드화한 겁니다. 이건 마치 우리가 중국집에서 뭐 탕수육 1번 세트요, 뭐 2번 세트요 라고 하면 짜장면, 짬뽕, 탕수육을 하나로 묶어서 주문할 수 있죠.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사진을 보시면 뭐 여기는 억세트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네요. 그래서 탕수육과 짜장 둘, 만두는 1억 세트, 탕수육과 짜장, 만두, 짬뽕은 뭐 2억 세트,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 이름들을 간단하게 1억, 2억, 3억 세트처럼 하듯이 묶음 코드 이름을 만들어서 처방을 좀 더 빠르게 하는 거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의사가 처방을 내릴 때 좀 더 빠르게 처방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내과 같은 경우나 소아과 같은 경우에 환절기에 주로 어떤 증상으로 병원을 내원을 할까요? 감기나 뭐 이런 부분들이 되겠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코드를 미리 만들어 놓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조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자 코드는 CC라는, 차일드 커프라는 CC라고 해주고요. 코드 타입 S, 명칭은 어린이 감기, 진료 과목은 전체. 자, 여기 증상은 ANVCD, HA, fever. ANVCD는 오른쪽에 참고 보시는 것처럼 아노렉시아, 노르시아, 보미팅, 컨스티페이션, 다이어리아, 그 다음에 헤데이크, 그 다음에 팔로우업, fever, 열에 대한 부분들의 플러스 마이너스 따라서,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에 따라서 해당되는 음성, 양성들을 체크해 주실 수 있을 거고요. 상병의 경우에는 급성 상기도 감염 J069를 입력하기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과 같이 4개의 약들을 설정을 해주는데요. 4개의 약의 이름은요, 이렇게 미리 설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 약은 우리 앞서 실습했었던 것처럼 수가약과에 우리 병원에 등록되어 있는 약이 있어야지만 사용할 수 있겠고요. 전체 3일치 약으로 세팅을 해놨네요. 하루 3번 3일치로 세팅을 해놨습니다. 자, 이 부분을 실제로 실습을 하게 되면요, 스텝 2번처럼 B2B 차트 아이콘에서 더블 클릭하시고 로그인 하시면 기본 자료 통합 창에서 기본 자료를 클릭해 주시고요. 로그인 하시면 기본 자료 메뉴에서 9-1부터 9-3까지 예제는 수가약과와 관련된 거였습니다. 이번에 9-4 예제는요, 여기 묶음 코드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아니면 기초 자료 코드 설정 두 번째 메뉴에 코드 설정에서 묶음 코드를 설정해 주셔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왼쪽 묶음 코드 창의 A, B, C, D 영역을 우리가 조건에 맞도록 입력을 하시고 신규 코드로 등록해 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입력해야 될 부분들 중에서 첫 번째 부분이 사용자 코드 부분입니다. CC라고 입력하기로 했죠. 자, 이렇게 노란색 파트로 되어 있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CC의 어린이 감기, 그 다음에 증상 부분 입력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상병 코드, 오른쪽에 코드조의 파트 부분에서 증상, 병명, 수가약과 이 부분들은요, 우리 병원에 등록되어져 있는 코드들이나 증상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더블 클릭해 주시면 바로 입력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KCD 코드의 경우에는 모든 코드들이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처럼 상병 명칭을 상기도로 검색하셔서 J069를 선택해 주시고 입력해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상병 코드의 J069를 바로 넣어 주셔도 상관없습니다. 스텝 7번에서는 수가약과 부분에서 이제 약가들을 검색해 주실 건데요. 4가지 약이 있었습니다. 코포스티 시럽, 슈타페드정, 뮤코라제정, 어린이 브루펜 시럽들을 수가약과 파트에서 검색해서 찾아보셔도 되고요. 그렇지 않다, 여의치 않다 싶으시면 처방의 코드 부분에 컷을 가져다 놓으시고요. F1을 눌러서 하나씩 검색을 해서 넣어주시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등록되어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수가약과 창에서요, 해당되는 약들을 처방 코드에 사용자 코드까지 넣어주시고요. 등록해 주신 이후에 처방 코드의 묶음 코드로 사용하실 수 있다라는 거 참고해 주십시오. 여기서는 코프스티 시럽을 설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슈타페드정, 뮤코라제정,
어린이 브루펜 실험까지를 등록을 했습니다. 자, 등록되어진 약들을 바로바로 코드조에서 넣거나 혹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처방의 코드 부분에서 F1을 눌러서요, 바로 코드조의 창에서 투약류에서 약들을 하나씩 검색해 보셔도 된다라는 겁니다. 자, 어린이 브루펜 시럽이고요. 예. 자, 이렇게 모든 코드, 그 다음에 증상, 상병, 처방약까지 등록이 완료되어 있다면 신규 코드 버튼을 눌러서요, 해당되는 CC라는 코드의 묶음 코드를 등록을 완료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오른쪽에 묶음 코드 조회 부분에 CC라는 이름의 묶음 코드가 등록되어져 있는지를 확인해 줍니다. 자, 묶음 코드가 많을 경우에는 이렇게 검색 부분에 CC라고 넣고 검색해 보시면 해당되는 묶음 코드를 확인해 주실 수 있고요. 이 검색된 묶음 코드를 더블 클릭하시면 왼쪽에 입력을 했던 부분에 그대로 묶음 코드들이 확인이 될 겁니다. 자, 여기는 지금 오른쪽 하단의 묶음 코드 조회에서 CC를 더블 클릭했더니 이렇게 해당되는 정보가 나타난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어린이 감기 CC라는 묶음 코드를 만들었는데요. 파워포인트로 봤던 내용을 실제로 실습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죠. 네, 그러면 시작해 볼까요? 메인 메뉴라는 U자 모양 아이콘을 더블 클릭하셔서 통합창이 나타나게 되면 통합창에서 기본 메뉴를 클릭해 줍니다. 자, 기본 메뉴를 선택해 주시고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입력해 줍니다.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입력해 주시면 이렇게 기본 자료 창이 나타나게 됐죠. 그럼 코드 설정에서 묶음 코드 혹은 수가 약과 약과 구입 과목 정보 다음에 묶음 코드가 있습니다. 이걸 클릭해 주셔도 역시 묶음 코드 창이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자, 묶음 코드 창이 나타나게 되면요, 조금 확대해 볼까요? 처음에 저희가 입력해야 될 부분이 사용자 코드 부분입니다. CC라고 입력을 했었죠? CC. 그 다음에 코드 타입은 S로 해놓고요. 자, 저 코드 타입은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칭은 어린이 감기. 이렇게 입력을 했습니다. 진료 과목은 전체로 했습니다. 전달 부서는 저희가 특별히 해주시지 않으셔도 상관없고요. 그대로 놔두겠습니다. 증상 부분은요, 증상을 입력하겠습니다. 증상은 오른쪽에 코드 조회 파트에서 있으시면 해당되는 증상을 하나씩 더블 클릭해서 이렇게 더블 클릭하면 들어가죠. 넣을 수 있겠는데요. 지금 우리가 원하는 증상들에 대한 등록되어진 증상은 없죠. 그러면 하나씩 타이핑을 치셔야 되겠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증상을 입력을 했고요. 특이사항은 제가 쓰지 않았고, 상병은요, 오른쪽에 보시면 수가약과 GUI 병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상병을 여기서 검색을 직접 여러분들이 해보실 수도 있습니다. 상병 검색을 한번 해볼까요? 상병은 저희가 상병 명칭을 한번 클릭해 주시고, 그럼 검색하는 키워드가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키워드에서 상기도라고 한번 입력을 해보죠. 상기도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상기도에 관련된 코드들이 쭉 나오죠. 이 중에서 우리는 무엇을 선택할까요? J206를 더블 클릭해 주시면 왼쪽에 상병 코드가 이렇게 들어가는 걸 확인하실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될 부분은 처방약들을 처방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엔 처방약들을 한번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방약들은 수가약과 부분에서 검색을 해보실 수도 있을 텐데요. 처방 명칭에서 한번 검색을 해볼까요? 어떤 약들? 코프스티, 코프스까지만 해볼까요? 코프스까지 한번 입력해보고요.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해당되는 약이 있으면 검색이 되고요. 이렇게 저는 코프스티 시럽을요, COP라고 검색했습니다. 저장을 해놨습니다. 만약에 이게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다면 수가약과를 선택해 주시고요. 수가약과에서 해당되는 약들을 하나씩 다 검색해 주십니다. 검색해 주시고 코프스티까지 입력해 주시고요. 해당되는 코프스티 시럽을 선택해 주시고 해당되는 사용자 코드를 입력해 주시고요. 이런 식으로 입력해서 저장해 주셔야지만 여기에 등록이 되게 되겠습니다. 여기는 코프스티 시럽을 이렇게 넣었고요. 이렇게 넣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 바로 처방 코드에서 F1을 누르셔서요.
직접 이렇게 입력 창을 보시면서 입력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코프스티 시럽은 넣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거 F1 누르셔서 슈다 패드 정을 검색해 보겠습니다. 예, 슈다까지만 넣어볼까요? 예, 슈다 패드 정이 있네요. 더블 클릭. 그 다음에 세 번째 건 뭐가 있나요? 뮤코라. 예, 뮤코라. 이렇게 쓰면 안 되겠죠? F1을 눌러서 뮤코라. 예. 자, 뮤코라 재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어떤 걸 써볼까요? 예, 저는 두 번째 거 뮤코라제 에스캡슐? 이거 말고 뮤코라 재정? 뮤코라고 되어 있는 맨 밑에 거 선택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해야겠죠? 어린이 브루펜. 자, 역시 F1 누르셔서 어린이까지만 써볼까요? 어린이. 자, 어린이 브루펜 시럽이 있네요. BRU. 여기 있는 거 요거를 더블 클릭해서. 자, 약을 4가지를 선택했습니다. 어떤 약, 어떤 약, 어떤 약인가요? 코프스티 시럽, 슈다패드 정, 뮤코라 제정, 어린이 브루펜 시럽을 선택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사용자 코드, 증상, 상병, 처방약까지 선택했다면 맨 밑에 쪽에 보시면요, 코드를 신규로 등록해야겠죠. 신규 등록 버튼 눌러줍니다. 자, 확대해 볼게요. 만들어진 정보들을 확인해 주시고요. 이제 밑에 쪽에 신규 등록 버튼을 클릭하시고요. 자, 이 CC라는 이름의 묶음 코드를 등록하겠다라는 얘기죠. 네, 성공적으로 추가가 되었습니다 라고 나왔습니다. 창이 깨끗하게 비워져 있죠. 왼쪽 부분에 묶음 코드가 깨끗해졌고요. 실제로 코드는요,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검색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다가 저희가 CC라고 한번 넣어볼까요? CC라고 쳐보시고요. 검색을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검색이 안 나오네요. 왜 안 나올까요? CC라고 넣는데 왜 안 나올까요? 자, 검색에서 검색이 안 되는 이유를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다가요, 명칭이라고 되어 있는, 제목이 명칭인데 CC라고 아무리 쳐도요, 안 나오죠. 예. 왜? 묶음 코드의 코드 값이기 때문에요. 이렇게 아무것도 넣지 않고 검색을 한번 눌러주시고요. 팁입니다. 아무거나 한번 눌러주시면, 눌러진 제목의 이름으로 검색 키가 바뀌죠. 이 상태에서 CC라고 넣어주시면 CC가 검색이 되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해당되는 등록되어 있는 내용을 더블 클릭해 주시면, 자, 오른쪽 부분에 이렇게 정보가 확인됐습니다. 자, 이렇게 코드들을 만들고 이걸 CC, 증상, 상병 코드, 약까지 넣었는데요. 한 가지 좀 저희가 틀린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 틀렸냐면요, 투여량, 투여 횟수 부분, 이 부분은 제가 손을 대지 않았었습니다. 이럴 경우에 우리가 조건에 맞는 7번째 조건 처방의 코프스티 시럽은 투여량을 얼마로 했나요? 1이 아니라 15죠. 그럼 15로 이렇게 넣어주시고 엔터. 그 다음에 횟수는 어떻게 됐나요? 3, 3, 3, 일수도 3, 3, 3 이렇게 넣어주신 다음에, 자,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내용이 수정이 됐어요. 그러면 밑에 하단 부분에서요, 밑에 하단 부분에서 무엇을 눌러야 될까요? 네. 밑에 하단 부분에서 횟수와 투여량과 용법 일수들을 좀 바꿨다고 한다면, 지금 원래 CC란 코드잖아요. 만들어진 코드니까 이번에는 신규 등록이 아니라 코드 수정을 눌러주시는 거죠. 네, 이렇게 수정을 눌러주시고 확인해 주시면 내용이 수정이 됩니다. 초기화된 상태에서 다시 오른쪽 부분에서 CC라고 검색을 해 주시고요. CC라고 검색을 해 보겠습니다. 명칭이 아니라 뭐라고요? 명칭으로 검색하는 것이 아니라 코드로 CC라고 해서 검색을 해 보시면, 자, 나타났죠? CC를 더블 클릭했을 때 오른쪽 부분에 나타나 있는 정보를 보시면 횟수, 투여량, 일수가 변경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상으로 9-4 새로운 묶음 코드를 생성하는 예제를 완료했습니다. 감사합니다.